오늘은 주로 중국 식품 인증과 그 외의 할랄 시장, 그다음에 아세안 식품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규격인 G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B는 중국 국가 표준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KS 표준과 유사합니다. GB는 국가 규격, 그다음에 산업 표준, 지방 표준, 기업 표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며 GB의 국가 표준은 강제적 국가 표준인 GB와 추천적 국가 표준인 GB/T로 나뉘게 됩니다. 중국의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은 중국 표준에 따라 품질, 성능, 표시 및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수출 시 중국 표준에 따라 중문 라벨을 부착한 후 수출을 해야 합니다. 공산품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품질, 성능, 표시 및 안전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한 인정받은 중국 CNAS, CMA 인정 시험 기관을 통해 중국 표준 시험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중국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중국 식품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사전 제품 등록 후 수출, 사전 인증 획득 후 수출, 국가 표준 및 검역 사항 확인 후 수출의 3가지 제품 인허가 및 상품 검사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전 등록은 보통 화장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으로 수출 전에 당국의 인허가를 완료 후에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되며 사전 인증은 전기전자, 자동차 제품 등을 말하며 중국의 강제 인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는 수출 전에 강제 인증 및 자율 인증을 취득 후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공산품 및 일반 식품 등은 GB 규정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시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문 라벨링을 작성 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 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식품은 크게 일반 식품과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식품은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일반적인 음식 또는 그리고 원료 등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음식 또는 음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식품은 사전 인증이 필요 없으며 통관 시 중문 라벨 등록, 검역 등을 진행합니다. 식용유 같은 일부 품목은 수출 전 중국 규격인 GB 규정에 따라 시험 후 통과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식품은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유제품 등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가공식품은 예포장식품이라고 하며 정량 포장 상품이나 포장 재료 또는 용기로 제작된 식품을 말합니다.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에 따라 동일한 예포장식품은 품질, 중량, 부피 등이 균일해야 합니다. 정형화되고 정량이 밀봉된 한국의 포장식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건식품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며 특정 보건 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즉, 보건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체의 어떤 급성, 중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을 얘기합니다. 보건식품은 영양소 보충제와 기능성 보건식품으로 나뉘며 둘 다 수출 전 인증 획득이 필요합니다. 일반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공식품일 경우 별다른 인증 절차는 없고 중문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 식품이나 가공식품일지라도 일부는 중국에서 일반 가공식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료가 일반 가공식품의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환, 캡슐, 정제, 타블릿 등의 경우 일반 가공식품으로 수출이 불가능하시고 중국 식약처에서 보건식품 인증 절차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거나 생산하고 있는 원료라고 해도 중국에서 신원료 등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신원료로 등재 후 제품 수출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문 라벨 제작 과정입니다.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일반 가공식품이나 보건식품은 둘 다 기본적으로 중문 라벨을 인쇄 방식 또는 스티커 방식으로 제작 후 부착 후에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일반 식품은 스티커형이나 인쇄형 둘 다 가능하지만 보건식품의 경우는 꼭 인쇄 방식으로 라벨을 제작 후에 수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서 중국 수출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실 때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호응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인기 있는 제품들 중에 수출 품목 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생산 기업을 등록을 하시면서 성분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십니다. 수출할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을 허가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첨가제 같은 성분이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성분 사전 검토라고 합니다. 한국은 식약처에서 식품에 사용한 원료가 조회가 되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조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고라든지 추가 자료를 통해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사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성분 사전 검토를 하고 원료 및 배합 여부 를 통해 품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허용 원료 목록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은 일반 식품 중에 약식 동원 목록은 중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된 상황이 그런 이력들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은 일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식품 원료, 그다음에 보건식품에만 사용한 가능 원료 목록이 있고 또한 영양보충제로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일반 식품에는 보건식품이나 영양소 보충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이런 규정들을 통해 우리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우리 원료나 배합 조정을 한 후 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배합 원료를 조정을 해서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시 GB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시면 수출 전에 인허가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계약을 하시고 중국어 라벨을 만드셔서 부착 후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출 단계는 참고로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할랄 시장이 좀 핫한데요. 그래서 할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랄과 하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신이 허용한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람은 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돼, 쥐, 개, 피, 알코올, 마약 등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나지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해서 하람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지금 보면은 18년도에 약 18억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 비율이 87%에 달하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큰 시장이고 할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식품이 가장 핵심적으로 크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할랄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준비, 제조 판매자 정보 및 제품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서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분은 당연히 이제 할랄과 하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요. 서류 준비가 끝나면 현장 실사 일정을 잡습니다. 요즘에 할랄 인증을 받는 기업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랄 인증을 받으면 그 자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오시거든요, 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한정적이라 최근에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최소 4개월 이상은 이렇게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 그 인원이 조직도에서 인원이 무슬림인 게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비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모든 인원이 무슬림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인원은 교육을 반드시 심사 전에 이수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일정을 잡고 그 기간 동안 심사가 나오기 전까지 할랄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고 스텝 3단계로 공장 실사가 나오시게 되는데요. 한 3명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장을 방문을 해서 실사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시정 조치 내용이 있다 하면은 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이것도 또 김 공장이었는데요. 김 공장에서 이제 할랄 인증을 받는데 김에 바르는 기름을 바르는 솔이 돼지털이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거라도 그 할랄 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장 심사를 받고 심사위원들이 우리 그 회사의 대표가 돼서 할랄 위원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할랄 위원회에 참가를 해서 준비된 서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랄 위원회의 최종 할랄 승인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할랄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열리고요. 관련 회의를 들어가서 발표 후에 승인 후 약 1에서 2주 후에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할랄 인증 필요 서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고 실제로 진행하면 이제 좀 더 많겠죠. 현지 법인 대리인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고, 제조자 정보, 왜냐면 공장 위치나 설계도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하고 실사를 나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정보에 대해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아까 이제 그 현장 심사 받기 전에 교육 이수하셨던 분들, 할랄 이수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조직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7번에 할랄 보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작성하시기는 어렵고 할랄 인증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 대해서 할랄 규정에 맞춰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서류로는 해썹이라든지 뭐 ISO, GMP, 시스템 인증을 받으셨으면 그 관련 인증 서류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김인주 책임님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